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좀 비가 내렸던 건가요? 네, 약간 약한 소나기가 좀 내렸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또 습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한낮엔 또 33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래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8월 말인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에서 그 열병식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이때 그 열병식 당일에 초청한 26개 나라 정상의 이름과 직함이 일일이 발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첫 번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김 위원장이 두 번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순서로 보면은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 옆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푸틴 대통령도 만났는데 네. 여러 정상이 모이는 행사에는 처음 등장하는 거래요. 그렇죠.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첫 국제 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또 김일성 주석 이후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그래요? 것도 처음입니다. 예. 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다자 외교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자 무대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북한 최고 지도자가 45년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방중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할 수 있고요. 또 라오스, 이란 같은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예. 국가들과 함께 좀 면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여러 언론 보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요. 좀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 동바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북미 대화 재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여러 좀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뭐 북중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좀 미국을 견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 세 나라가 더 똘똘 뭉칠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예. 반대로 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그렇군요. 없지 않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소통 의지와 연결을 지어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전략적 결단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는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이제 북미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지켜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이 앞서 말씀드린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지 또 예. 지켜볼 대목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언급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누가 참석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의장이 한다고 참석하는군요. 합니다. 예. 앞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을 초청을 했고요. 예.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접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예. 이제 또 2023년 말에 김 위원장이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 의장과의 접촉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중국이 북한과 협의해서 또 어떤 동선을 만들어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전승절 열병식 행사를 이런 이 관람석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상들이 쭉 서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인사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기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오전 중에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김 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기소 앞두고 마지막 조사가 있었습니다. 구속 후 5번째 조사였고요.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마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식 시간을 빼면 조사 시간이 한 3시간 26분 정도에 불과했어요. 예. 김 씨가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김 씨가 특검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요? 네, 김 씨 측에서는 이제 조사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향후 김 재판에서 씨가 공판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겠다. 네. 김 씨 측에서 그 언론 인터뷰들을 보니까 특검의 결론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거다. 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여서 진술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었고 재판 단계에서 하나하나 좀 다퉈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향후 재판에서 다퉈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요.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계속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씨 귀금속 수수와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새롭게 좀 제기된 의혹인 건데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별 고문을 맡았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원장 임명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특검은 그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 거부기를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씨한테 금 거부기를 건넨 대가로 2022년 9월에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제공했다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관련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또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로봇계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사업가 서성빈 씨의 회사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을 조사했는데요. 네.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예. 나선 겁니다. 예.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고요. 윤 전 본부장 만났다는 사실만 인정을 했고 혐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요. 한편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는데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권 의원이 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2023년에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를 한 바 있는데 예. 이렇게 과거에도 내려놓았듯이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또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 연 2.5%로 동결을 한 건데요. 예.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안정 리스크를 동결 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집값 안정에 성과를 낼 수 있게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10월 11월 그때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 확인되는 그때 그 10월 11월이 추가 금리 인하의 유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성장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 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0.9%, 1.6%를 제시했고요. 또 이 총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예. 인하 그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래요. 열어뒀거든요. 그래서 인하 시점은 차기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이르면 오는 10월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 대출 받은 분들은 대출금 이자가 좀 줄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에 또 금리가 인하되면 물가가 인상 압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금융 정책, 기준금리 2.5% 동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오늘 박사연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마지막 날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뭐 아쉽습니다만 예. 잠시 또 건강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열심히 또 재정비를 해서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겁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